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통해 소년법원, 통상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를 소년법원이라고 합니다만, 법원으로 송치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의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입니다. 성에 관련되었다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 혹은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에 관련된 범죄라든지 혹은 성착취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이 딱히 합의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을 먹으려고 사용했다면은 이 사건은 국가를 속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조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 불을 질렀는데 불이 크게 나버렸어요. 방화죄, 실화죄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합의할 대상이 없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처음 벌어진 사건이 아닌 경우, 사소한 폭행이나 사소한 절도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는데 정말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당연히 이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외에도 절도라 하더라도 만약 훔친 물건을 당근마켓 등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등에도 그 물건 가액과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해 주수가 2주가 넘어간다, 3주, 4주, 5주, 6주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그 외에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거나 혹은 종국 결정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다는 것은 법원 단계에서 아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4주, 길게는 9주까지 갇혀 있을 수 있는 구치소와 유사한 임시 수감기관에 가둬놓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6호나 7호, 8호, 9호, 10호처럼 소년원 혹은 소년원까지는 아니라도 절이나 수녀원에 딸려있는 기타 시설 등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는 것을 종국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아이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